안녕하세요, 도빌카시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번식 방법을 통해 번식에 성공한 호야들을 흙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호야 번식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접하셨을 텐데, 이런 번식 방법을 통해서 번식에 성공한 호야들의 모습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다양한 방법으로 번식에 성공한 이런 호야들이 있어서 이 애들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번식에 성공한 호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수태를 이용한 개체도 있고 흙에 바로 삽목을 해둔 개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물에 그냥 담가 놓은 이런 물꽂이 개체도 있어요. 각 번식 방법에 따라 조금씩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수태에다가 이렇게 자른 호야 줄기를 꽂아 놓은 이런 삽목법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수태가 마르게 되면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수태가 완전히 말랐을 때 이 수태가 젖을 수 있도록 물을 흠뻑 주거나 아니면 물웅덩이 같은데 컵 같은데 물을 넣고 이렇게 잠깐 담가두는 식으로 해서 수태를 다시 촉촉하게 적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태를 이용해서 삽목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수태 자체가 살균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가 물러지지 않고 뿌리가 나오다가 썩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요 수태 안에 뿌리가 자라났을 때 요건 이제 다시 흙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뿌리가 너무 많이 돋기 전에 제거를 해주고 옮겨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흙에 바로 줄기를 꽂아서 삽목해둔 개체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장점은 일단 흙에다가 삽목을 해놓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나온 다음에도 어느 정도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작은 화분에 뿌리가 꽉 찰 때까지 분갈이를 해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좀 실패할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요 흙에 수분을 맞춰주기가 살짝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이 정말 좋은 그런 식재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상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식재를 사용하겠지만 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재들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 안에 수분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초보자분들은 조금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적게 주면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말라 죽는 경우가 생기고, 오히려 많이 주게 되면 과습이 와서 뿌리가 혹은 줄기가 녹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자른 줄기를 넣어서 뿌리를 내리는 물꽂이도 있는데요. 이 물꽂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담고 담가 놓은 다음에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번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의 최대 단점은 이상하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개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줄기에 뿌리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거의 한 3-4개월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이렇게 컵에다가 담가둔 건데 이제서야 뿌리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면 흙으로 옮겨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수태에 심겨진 이 개체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2달 전에 양재동 꽃시장 우성농원에서 구입한 수지큐라는 개체예요. 사실 뿌리가 살짝씩 보이곤 있는데 이 수태 안에 얼마나 뿌리가 찼는지를 잘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줄기 끝에서 새로운 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이제 수태를 제거하고 뿌리 얼마나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집에서 호야 번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수태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분들은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농장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수태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수태가 조금 빡빡하게 들어있는데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으로 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털어준 다음에 미세한 부분은 이런 핀셋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리가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태가 너무 꽉꽉 뭉쳐 있기 때문에 수태를 자칫 잘못해서 제거하면 뿌리까지 뜯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조심조심 수태를 다 털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수태를 제거하긴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조금은 많이 뜯겨져 나간 것 같습니다. 수태는 딱 요 정도만 털어주셔도 돼요. 너무 뭉친 수태만 없을 정도로 요 정도만 해주시면 흙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흙에 삽목되어 있는 개체들은 마틸드라는 호야인데요. 중소형종에 속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무늬종이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이렇게 삽목되어 있는 개체를 분양을 받은 건데 이렇게 잎들이 많이 자라나온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분갈이를 좀 해줄 거고요. 옆에 보시면 제가 집에서 직접 삽목한 이런 개체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틸드 스플래시라고 해서 잎에 은색 이런 무늬가 들어가는 품종인데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 요 큰 잎 있잖아요. 요게 새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기서 자라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뿌리가 많은 상태인 것 같진 않아서 여기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 무늬종만 털어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흙에 삽목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가 조금 있는 그릇에다가 하이드로볼 좀 깔고 그 위에다가 분망을 이렇게 깔아뒀어요. 그리고 삽목해놓은 이 화분들을 올려놓고 물이 항상 자작하게 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럼 얘가 필요한 만큼씩만 물을 빨아들이면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화분 아래로 자라난 뿌리가 이렇게 분망을 타고 이렇게 하이드로볼까지 내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볼 위에 놔두면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수분도 흡수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분망 아래로 하나의 뿌리가 이렇게 자라나와서 좀 많은 잔뿌리들을 내어줬거든요. 얘를 그대로 뽑아내면 뿌리가 다 상할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분망을 잘라가지고 뿌리를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찍으면서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뿌리 손상 없이 이렇게 분망을 제거했습니다. 이 개체는 아직 뿌리가 밑으로 자라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할 거고요. 이 무늬종 마틸드도 화분에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화분에서 이렇게 뽑아줬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화분 아래에 분망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뿌리가 여기를 다 뚫고 나와서 잔뿌리를 내놓는 바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위로 제거를 해서 무사히 뿌리까지 이렇게 구출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물꽂이로 뿌리를 내린 개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긴 줄기를 가진 호야를 제가 이렇게 물에 꽂아둔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흙으로 심어줘도 괜찮지만 조금 더 빠른 성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잎 2장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가의 호야 같은 경우에 좀 더 유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른 또 윗부분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물에다 담가 놓으면 또 뿌리가 나와서 또 하나의 개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물에 담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같이 물꽂이를 해준 개체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뿌리가 많이 보이지 않고 줄기에 이런 징그러운 돌기 같은 것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요 정도만 되면 흙으로 옮겨주면 바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캘러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뿌리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됐어도 흙으로 심어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렇게 심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렵지 흙으로 심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화원에서 사온 환희호야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뿌리가 다 돋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분에 흙을 이용해 심어주기만 한 건데요.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호야 같은 경우에는 흙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흙을 사용해도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진흙같이 너무 수분을 꽉 잡고 있는 흙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즘에는 호야 전용 흙도 인터넷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남아서 이걸 좀 사용을 해볼 거고요. 원예용 상토와 산야초 그리고 자연흙도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좀 구하기 힘들다 싶으시면 그냥 원예용 상토에 산야초 혹은 마사를 조금 섞어서 물을 줬을 때 물이 쑥 빠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흙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심는 모습은 대표로 이 무늬 마틸드만 보여드릴 건데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토분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을 정말 좋은 이런 식재를 사용을 했고, 토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과습으로부터 좀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물 빠짐이 좋은 흙과 토분을 조합한다면 사실 매일 물을 줘도 뿌리가 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화분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호야 자체가 성장이 사실 굉장히 느리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된 이후에 세력이 많이 좋아졌다면 그때부터는 좀 줄기도 쭉쭉 뻗어주고 성장이 왕성하지만, 이렇게 번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조금 작은 듯한 이런 화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화분에 심어주는 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화분에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물을 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주시면 배수에 도움이 되는 식재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물이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잘 빠지게만 심어주시면 큰 문제 없이 호야를 잘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뿌리 내린 호야들 흙으로 심어주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슬슬 봄이 찾아오고 있고, 호야를 키우시는 분들도 호야 번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시기가 될 거예요. 번식 자체는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리지만 뿌리가 나온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미리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봄에는 많은 분들이 호야 번식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